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 6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늘어난 1,121명으로 29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209명으로 6일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한 개에 6천 원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가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됩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4.1%나 올라서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30% 넘게 올랐고 수입 육류와 보험 서비스료 등도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 경유가 급등에 따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마약인 GHB, 일명 물뽕을 쉽게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뽕의 반응에 색이 변하는 겔을 개발했는데 색 변화는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26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6만 6,135명으로 전날보다 1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서는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6만 6,108명으로 수도권 51.2%, 비수도권이 48.8%입니다. 전체 확진 규모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 감염 비중은 여전히 높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늘어서 현재 1,121명으로 한 달 가까이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209명 늘어서 누적 17,662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37만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37만 9천 명으로 전날보다 14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3만 1천여 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5%포인트 낮아져 64.8%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2.6%,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0%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에도 2차 정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을 포함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추이 변수로는 스텔스 오미크론, BA2 확산이 꼽힙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중증도 차이는 없지만 전파력이 30% 정도 빠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빠르게 퍼져나가도 현재 감소세를 꺾지는 못하고 감소폭만 줄여 유행이 길어지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게 정부 평가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겨 우세종이 됐지만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감소세 이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같은 2차 정점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오미크론과 BA2가 합쳐진 XE 변이 역시 전파력은 클 수 있지만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의 차별점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오미크론이 천천히 들어와서 오미크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BA2가 확산이 시작된 거죠. 60만까지도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면역력이 이미 많이 이제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다시 커브가 높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에 정부는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피해 규모와 의료 역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방역을 전면 완화할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까지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이달부터 성인 환자는 닷새, 소아청소년은 사흘만 격리하도록 기준을 바꿨는데 국내 확진자도 기존 7일 재택치료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택 환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실에 맞춰 처방약도 약국에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 개 6,000원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판매 가격 제한이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 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 공급됨에 따라 판매 가격 지정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자가진단 키트를 1인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했던 제한 조치도 지난달 27일부터 풀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특히 반려식물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식물 호텔이나 식물 병원 같은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식모기를 맞아서 황윤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큰 식물원 모양의 카페 안, 뾰족하고 푸른 잎의 타마린드, 붉은 단풍잎을 연상하게 하는 휴케라와 특이한 모양이 매력적인 셀렘까지. 카페 안은 봄꽃과 식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습니다.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데 워낙 활동량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가고 나서 식물을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반려식물로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 공기에 좋거나 좀 힐링을 취하실 수 있는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식물 호텔도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물을 맡아 관리해 줍니다. 파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보관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은 모두 주인이 있는데요. 여행이나 출장을 떠난 사람들이 잠시 맡긴 것들입니다. 마치 호텔처럼 102호 푯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조금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용객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상처가 나거나 일부가 썩은 반려식물을 위한 온라인 병원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식물병원에는 한 달 동안 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반려식물 사진과 상태를 적어 놓으면 식물 전문가가 상세하게 대답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사이버 식물 병원처럼 온라인 같은 경우 가정원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 차지하시거든요. 이처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코로나 위기의 영향도 큽니다. 좁은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치유 개념으로 반려식물을 가까이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이제 초록이 주는 편안함? 그런 것들도 줄 수가 있고요. 또 식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코로나 위기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요즘, 반려식물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합의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7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4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을 72.2%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은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9일부터 15일에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3월 이후 상승해 마지막 주에는 57.3%로 올라서면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인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일단 계속됩니다. 상하이시는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서 2,50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면 코로나19 스크린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시 차원의 봉쇄는 계속되며 엄격하게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원래 오늘 새벽 3시로 예정됐던 봉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겁니다. 네,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데이트 성폭행 약물이 대중에 알려졌죠. 색과 향이 없어 술에 섞여 있어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소량만으로도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마약을 사전에 쉽게 감지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 섭취하면 15분 안에 정신을 잃고 이후 4시간 이상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색무취의 마약으로 술이나 음료와 섞어도 티가 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마시고 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자기가 범행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경찰서에 찾아 신고하더라도 이미 이를 입증할 방법이 어렵다는 게. 국내 연구진이 술에 녹아있는 GHB를 손쉽게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GHB가 들어있는 맥주 몇 방울을 노란색 젤에 떨어뜨렸더니 수초 만에 선명한 빨간색 젤로 변합니다. 마약 성분에 젤이 접촉하면 젤의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빨간색을 띠는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클럽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젤의 색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했습니다. 정확도가 그냥 90% 이상은 됩니다. 마약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신을 잃게 되는 그 마약 농도가 단 수초 만에 바로 반응이 되기 때문에 민감도라든지 특이도가. 이렇게 신용카드나 화장품에 개발된 화합물을 도포해서 가지고 다니면 일반인들도 어디에서든 마약을 쉽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당 화합물을 가루나 액체 형태로 대량 생산해 제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이번 기술을 응용해 물뽕 외에도 암페타민과 케타민 등 다른 마약까지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검토한 뒤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안위는 이를 심사해 계속 운전 여부를 승인합니다. 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제56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보고서 제3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올라서 현 정책이 지속한다면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극한적 기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인 99%가 건강 기준에 미달한 공기를 마신다면서 화석 연료 사용 절감을 촉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WHO는 세계 117개국 6,000곳의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는 세계인 중 99%는
오염 제한 기준을 초과한 공기로 숨쉬며 폐와 혈관에 침투할 위험이 있는 입자투성이 공기를 마시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더해 이산화질소도 처음으로 측정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자동차 등이 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며 인체에 들어가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나 기침,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고 WHO는 분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공업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나 상승해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06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은 것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물가는 휘발유 가격이 27.4%, 경유가 37.9%나 오르는 등 공업 제품이 6.9%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료는 5%, 상수도료는 4.1%가 올랐고 서비스 가격도 상승해 전세는 2.8%, 보험 서비스료는 13.4%가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는 수입 쇠고기가 27.7%, 돼지고기는 9.4%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데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최대 83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한 30%로 확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즉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전국 433곳을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여서 계획 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물이 넘칠 위험이 있는 128곳 등 모두 433곳을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국가하천 전 구간과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비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 등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올해 초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서 소방대원들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동료의 목숨을 구하려면 반복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조 신호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건물로 들어갑니다.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주위를 수색합니다. 소방 호스를 따라 진입하고 끝에 가서는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사람을 찾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발견하고 곧바로 이송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구성되는 신속 동료 구조팀, 이른바 RIT 훈련 모습입니다. 소방관들 스스로 좀 더 훈련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저희 동료 소방관을 잃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신속 동료 구조팀 훈련뿐 아니라 개인별, 팀별 훈련도 함께 열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현장에 항상 들고 가는 도끼로 지지대를 만들어 창문으로 탈출도 하고 소방 호스를 밧줄 삼아 건물 안을 손쉽게 벗어납니다. 또 의식을 잃은 동료를 구출하는 방법도 공유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일선 구조대와 화재 진압 대원들에게 이런 저희 특수구조대원들의 시범을 통해서 일선에서도 위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원이 혼자서 탈출하거나 팀 동료 관련돼서 구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현장 활동을 하면서
순직한 소방관은 44명, 다친 소방관은 6,155명에 달합니다. 이번 소방 현장 위험 상황 훈련이 소방대원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국가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꺼진 이후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지만 절기 청명과 한식 명절을 앞두고 건조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내일 한식이 지난 뒤 이번 주 목요일쯤 내륙에 단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당분간 산불 위험이 커지겠다며 경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될 거란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4달러 1센트, 4% 오른 103달러 28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3달러 14센트, 3% 상승한 107달러 53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를 경악해 한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 후폭풍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선 이미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를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소행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И закатованны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Я думаю, що це більше, ніж це є геноцид. 민간인 대학살까지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И ежедневно, понимаете, там находятся люди в бочках, в погребах и так далее, задушенные и просто замученные. Поэтому считаю, что им нужно... 러시아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Там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ыла устроена инсценировка, которую разгоняют по всем каналам и социальным сетям украин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 их западные покровители. 하지만 이 주장을 고지곳대로 듣는 나라는 없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in diesen Stunden erreichen uns furchtbare und grauenerregende Aufnahmen aus der Ukraine. Wir sehen Dutzende erschossene Zivilisten in Buchta. 독일은 부차 대학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와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를 잠정 중단하는 등 맞불을 놨지만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 인근 브로덴카 등의 집단 학살 규모가 부차보다 클 수 있다면서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집단 매장터와 많은 시신이 발견된 부차에서 최소 3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며 브로단카와 다른 도시의 희생자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점령자들이 수복된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수미 지역에 저지른 일들은 80년 전 나치 점령 이후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 범죄에 관련한 모든 러시아 군인들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은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무를 가꾸는 식목일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날이기도 한데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좋지만 현재 푸른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